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든 금비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든 서로 원하는 체중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바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역시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일 수 있냐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근육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일 대사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체지방 감소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야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된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여 근육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이다. 그렇다면 근육을 늘리는 동시에 지방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하다. 왜냐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과 지방의 분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조건 하에서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하여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육의 효과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부족한 초보자의 경우는 초기의 근육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절대적인 근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도 근육량이 표준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효과적인 근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내 물질 대사가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한다. 신체의 물질 대사는 대부분 효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AMPK는 세포 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에너지 센서로 알려져 있는 효소이다. 이 효소는 섭취 칼로리가 부족한 경우에 활성화가 되는데 AMPK가 활성화되면 체내 이와 반응을 촉진시켜 지방의 산화를 가속해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세포의 성장과 증식은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의 효과적인 단백질 합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신체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칼로리가 부족해 저축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상황에서 에너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육의 단백질 합성은 mTOR이라는 물질의 조절을 통해 시작된다. 이 물질은 에너지가 많다고 감지하게 되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즉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아야 근육의 성장도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문제는 AMPK가 활성화되면 mTOR이 억제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의 효과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굳이 유지와 생성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근육을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근손실 없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면 그 자체로 대단히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다. 칼로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효과적인 근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증가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코티졸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코티졸은 증가하는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율은 체중 감량 속도와 크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열량 섭취가 더 많이 제한될수록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극심한 칼로리 제한이나 수면 부족 같은 상태에 놓인 피실험자들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거의 거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의 효과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에너지가 부족한 체내 환경에서 근육의 생성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흔히 선수들은 체지방 감량과 근육량 증가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벌크업과 커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근성장을 위해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에 따른 약간의 체지방 증가를 감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 근육량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 커팅 기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잉여 열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육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칼로리의 플러스 균형을 유지하며 벌크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테크닉이 부족한 초보자나 일반인의 경우 벌크업 과정에서 근육량보다 체지방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벌크업과 커팅 기간에 체중을 늘리고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체지방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림매스업 방식이 벌크업보다 속도는 더딜지라도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흔히 림매스업이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림매스업은 체지방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량을 늘려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림매스업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일 대사량과 근접하게 플러스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인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물질마다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피는 같더라도 무게는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공의 무게는 대략 145g이고 이 야구공과 같은 부피의 물질을 납으로 대체하면 그 무게가 2.3kg이 되며 다시 같은 부피의 백색외성의 물질을 채우게 되면 무게는 2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치며 왕관에 장난질을 치던 제작자의 눈탱이 사기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근육과 지방의 부피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것처럼 비교하는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사진들은 잘못된 사진이다. 미국 NCBI에 등재된 남성 시대에 대한 지방 조직 밀도와 비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6곳의 전신 지방 조직 밀도는 0.95에서 0.97g의 밀리리터라고 설명한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포유류의 근육 조직을 기반으로 인간의 근육 밀도 값을 대략 1.06g의 세제곱센티미터로 추정한다. 이제 각각의 밀도 값을 기준으로 앞서 본 사진과 같은 5파운드 무게의 근육과 지방의 부피 값을 구해볼 수 있다. 물질의 밀도는 해당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지방의 밀도를 0.925로 대입하고 5파운드의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계산하면 지방의 부피는 약 2451.84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똑같은 공식으로 근육 5파운드의 부피값은 2139.58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따라서 근육 5파운드의 부피는 지방 5파운드의 부피보다 약 312.26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작고 지방은 근육보다 약 13% 정도 부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부피값을 정육면체 도형에 대입해보면 이와 같은 부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진들은 서로 다른 무게로 부피를 비교한 것이다. 실제로 똑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근육량과 지방량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부피 차이는 생각처럼 심하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근육량과 체지방량에 따라 체형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근육 조직은 수많은 근원섬유가 모여 근섬유를 만들고 다시 근섬유가 다발로 모여 근육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육의 공간적 짜임새는 굉장히 촘촘하고 근육 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수축 장치로서 몸의 윤곽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반면에 지방은 지방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근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구성 성분도 단순하다. 게다가 근육과는 달리 수축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뱃살이나 팔뚝, 엉덩이처럼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가 출렁이고 몸의 윤곽이 흐려지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근육량과 지방량의 차이에 따라 같은 무게와 키를 가진 사람의 부피 차이는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체형은 달라 보일 수 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